철학 14번째 시간엔 프랜시스 베이컨, 근대 철학의 문을 연 학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가지의 우상, 귀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1561년부터 1626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족과 높은 관료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영국의 대법관이자 과학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기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적 방법론을 부정하고 새로운 귀납적 방법론을 제시하였죠. 이를 통해 고정 경험론의 창시자라고 불립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대 과학혁명 중에 중요한 기여를 한 철학자로 근대 과학의 순교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이후 철학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베이컨의 생애를 보자면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였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는데 여기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정치에 진출하여 여러 지역의 의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의 법률 고문을 맡아서 신뢰를 받았죠. 이후 그래서 대법관까지 오르게 되지만 그를 음해하는 세력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물러나게 됩니다. 당시 간습이었던 소송 당사자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였죠. 그의 적이라고 여겨지는 에드워드 코크 경이 이러한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연구 저술을 이어가다가 눈으로 닭고기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이때 차가운 곳에 계속 있다 보니 폐렴에 걸려서 며칠을 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베이컨은 자신의 저서 신기관을 통해 사상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서 기관, 오르가논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문의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납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베이컨은 머리말에서 나는 확실성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확립하는 과정을 제안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네 가지의 우상, 아이돌스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우상은 과학적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편견, 선입견, 사람들의 거짓에 빠지게 하는 마음의 모든 경향을 의미합니다. 베이컨은 인간의 마음이 세계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왜곡된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곡된 거울로 인식할 경우 인간은 잘못된 편견,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죠. 베이컨은 첫 번째로 종족의 우상을 말하게 됩니다. 이 종족의 우상이란 인간이라는 종족, 인류의 본성에 유리하는 편견을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종족의 감각을 믿고 느낌에 의한 판단을 통해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요하는 인간의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사실들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인 해석, 의인법, 감정에 치우친 판단 등이 있습니다. 자연의 목적론적인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인간의 시선으로 자연을 해석한 것입니다. 의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이나 식물, 사물들을 인간화시켜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실제 사물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뿐이죠. 감정에 치우친 판단도 인간이 가지는 감정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을 말합니다. 개인 차이에 따른 편견과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신념, 선입견을 의미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자신이 보는 것만을 믿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한국의 속담으로 우물 안에 개구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우물 안이 세계 전체라고 믿지만 밖의 세계는 더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타인의 경험을 감찰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죠. 자신의 주관적인 경향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은 시장의 우상입니다. 언어의 사용에 따른 편견으로 애매한 언어를 사용해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기호에 불과한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시장이냐면 시장은 말이 주고 가죠. 근데 그러한 말이 가짜도 있고 진짜의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에 대한 사실도 있지만 과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명의 여신, 유니콘, 용,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 부동의 원동자 등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를 존재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또한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학문에서는 서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우상은 극장의 우상입니다. 극장의 우상은 권위나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나오는 편견과 오류를 의미합니다. 일반이 승인하고 있는 체계들은 모두 무대의 연극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관계없이 연극으로 꾸며진 작가의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작가가 꾸며낸 극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종교적 미신을 믿거나 철학의 분파에 나오는 나쁜 영향 등이 있습니다. 철학의 분파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권위를 유지시키려만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실험과 관찰로 사실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이컨의 우상론은 마르크스에 의해 이후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며 현대까지도 많이 쓰이는 단어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적용되죠. 이러한 자세가 귀납법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귀납법을 보자면 베이컨은 과학적 증명으로 귀납법을 주장합니다. 이와 반대인 연역법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연역법인 3단 논법을 볼 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이미 아는 진리를 새롭게 배열하는 것에 그칩니다. 이를 베이컨은 거미, 개미, 꿀벌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죠. 거미는 자신의 몸에 나오는 줄을 통해 집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가진 사유 방식만을 사용하여 이에 머물러 있기만 합니다. 개미는 여왕 개미를 따라 일만을 하는 일개미로 관찰과 실험을 수집하기만 하고 유용한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꿀벌은 꽃에서 재료를 모아 꿀을 만들고 생태계를 유지시키듯이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베이컨은 과학을 통해 나침반으로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귀납법은 경험을 통해 지식의 자료를 얻고 자연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됩니다. 베이컨은 열에 관해서 귀납 추리를 보여줬는데 예로 열의 존재표, 열의 부재표, 열의 정도표를 나누어 관찰 실험하여 이를 통해 베이컨은 열이라는 중심에서 변두리로 퍼지며 위로 급하게 움직이는 일종의 운동이라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귀납으로써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얻고 어떠한 이론을 하나 구성해낸 것이죠. 어떠한 전제로 시작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 실험, 관찰을 통한 정보들을 통해서 언어의 결론, 이론을 나타낸 것이게 된 것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한 베이컨은 귀납이 참된 자연 탐구의 방법이라고 여겼고 귀납을 통해 실험, 관찰로 자연 원리를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경험론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근대에 나타나는 철학적 흐름 중 하나인 경험론이죠. 이를 통해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연을 도구로 여겨 인간이 군림하는 것이 아닌 자연의 원리를 밝혀내기 위한 빛을 비추는 실험이며 생산적인 결과를 얻는 열매를 맺는 실험이어야 한다고 베이컨은 말합니다. 자연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닌 자연이란 자체가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밝혀내면서 발전하고 인간이 진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베이컨이었고 다음에는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